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양지입니다. 양지. 이제 안정된 상태 이런 거예요. 이거 천살이라고 이제 12신살을 하는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배울 것이니까. 양지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에요. 이제 안정적인 얘기인데 이제 안정이 됐다 이거예요. 안정이 한 6, 7개월 지나면 안정되놨잖아. 모르겠다. 이제 임신 상태로 얘기를 생명력으로 하냐 그러면은 아무튼 이제 얘가 떨어질 일이 없을 그런 타임이 이제 양지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 볼까요? 여기서 이 경진양이잖아요. 경진 편인이에요. 그러면 일단 편인은 대두고 경진이라고 했을 때 경금이 양지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경진이 양지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양생이잖아요. 경금이 양지에 앉아 있는 저 경금은 그래도 힘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안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그 캐릭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날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경금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위가 참 이렇게 자기가 이제 태평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예요. 어머니 배 쪽에서 자리를 잡았다. 낙태 위험이 없고 안정적이다. 과거는 남에게 양자를 경과에 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나무 자식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옛날에 그랬었어요. 남의 자식에 양자가고 또 이렇게 했었어요. 그것도 양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양자를 받아야 된다는 등 그랬어요.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현대사는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맡을 수 있다. 이제 아기가 양지야. 그러면 이게 우리로 하냐면 낙태가 불가하잖아요. 낙태가 불가하잖아요. 뭐 옛날에 뭐 애기 떨어진다고 막 해가지고 엄마들 막 장을 먹고 막 먼데기서 뛰어내렸다는 등 뭐 우리 그 어머님들 시대 얘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약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 양지의 상황은 편안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이제 12신살의 천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양자가 이게 뭐냐면은 옛날로 치면은 그 양지를 갖고 있는 여자분이 남자가 어디 가서 이제 그 멋있는 척 잘난 척 하면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이제 그 아기를 그때 그 시절에 뭐 신랑이 애기 나왔다고 이 새끼 하면서 오빠 빠이빠이 이거 아니고 똥 하면서 이제 애기를 이거 이제 키웠잖아요. 자기 애기처럼. 그것을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시절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느낌. 자기가 어떤 것에 거부할 수 있는 운명적인 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양지 운명이 그런 거예요. 천살의 작용, 천살 플러스 양은 보상금 가능. 천살은 하늘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양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양간의 양지는 재고가 있다. 양간의 양지는 재고가 있다. 재고 있잖아, 이게. 다들 재고가 있어요. 그냥 보면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충 해보잖아요. 충 해버리면 신금이 폭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신금이 평신 합 해갖고 어이구 돈 생겼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양가나 양지는 재고가 있어 개고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보상금을 받아버려. 복권 당첨 잡으고 자기가 받기 싫어도 받아본 상황이 전개돼요. 그러면 아차하면은 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어떤 육신적으로 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있을 수 있는 건 있는 것이고, 또 보상금이랄지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
반한살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한살은 약간의 자기가 내 거 할 거야, 내가 줘 이런 느낌적인 거라 하면은 천살은 내 것 할 거야 아닌가가 아니고 무조건 네 거야.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 애기 너 안 키운다고 안 키울 수가 없잖아. 키워야 돼. 딱 이런 이 느낌. 느긋하고 순응하고 느긋하고 순응하고 순리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분수를 지킨다. 장생, 반한, 인성, 양지 모두에 다 도움을 받는 성분이다. 이것도 모두에 도움을, 장생 도움, 반한 도움, 아까 반한 도움 살짝 얘기했죠. 인성 도움, 양지 도움, 이런 게 있잖아요. 장생 도움은 이뻐서 도와주고, 반한 도움은 지가, 복이 있어서 지가 노력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성은 그냥, 인성적으로, 하니까 이제 남한테 받을 목 있는 것이고, 양지는 받는데 자기가 받기 싫어도 받는 거예요. 상황. 보상 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정과 안정과 보호하는 것을 좋아하고 온곤하고 낙천적이다. 출생시가 양이면 자식 덕이 있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의타심이 없다. 의타심이 없다. 있다. 이것도 봐야 돼요. 자신감이 만만하다. 평생 불안과 근심이 없다. 좀 불안하고 근심 같은 건 없습니다. 양지가. 자영업, 상업, 노력과 양농업, 농업, 수명, 장수. 특징. 타인에게 양육될 수도 있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남의 손에 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남녀 이성 문제로 고통이 있다. 여명은 일부 종사하기 어렵다. 이것은 별로 옛날 스타일들, 이런 책을 내가 그대로 10년 전에 써놓은 책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태어날 값을 위해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기다. 이제 축토에서 이제 개수가 쫙 위로 올라서 간목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태어날 간목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기 천살. 그냥 하늘의 명령의 시기예요. 태아가 제대로 양육되고 만삭이 된 상태가 양이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뭐 나이가 그러니까 7, 8개월 됐는데 애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있어도 태평한 사람. 이건 이제 이 태아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자기는 이제 안정되었어. 태아 기다리는 사람, 성품이 차분하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 소나기가 쏟아져도 앞에 비 어차피 맞을 거인데 뭐더라 뛰어가. 처조와 태아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태아는 뿌리와 보금자리를 비롯하여 고향과 혈육과의 분리가 숙명적, 월지, 충, 심함. 월지가 충하고 했을 때 이제 자기 양지를 배를 쳐버리니까 고향과 이것보다 태아는 뿌리와 보금자리를 비롯하여 고향과 혈육과의 분리가 숙명적이 아니고 월지, 충 이거에 더 중요한 거예요. 월지, 충 하냐 그러면은 분리가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으니 양은 상속을 비례다. 장남, 양자로서 장남일 경우. 이게 양자로서 장남일 경우, 옛날에 남의 집 양자 가지 않습니까? 작은 집이라 큰 집이라 할지. 그러면은 딸만 있고 아들이 없고 해가지고, 그러면 가가지고 자기가 그 집 상속받고 그 집을 대로 이어가잖아요. 뭐 그런 얘기인데 요즘 세상에서는 좀 그러니까 양지는 뭐 여러 가지 말 필요 없고, 안정을 주고, 그러니까 태평하다, 안정적이다, 어떤 일을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느낌, 순종적이다, 그런 느낌이면 돼요. 물질적 상속이 숙명적인데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다. 일지나 월지에 양이 있으면 성격이 원만하고 온화하며 둥글둥글 팔방미인이다. 신사기질이다. 양가진 여성은 물리적 누는 것이 많으나 중년의 부부의 생이사발 암시. 저거가 이제 토지니까. 일지나 월지에 양이 있으면 자신이 양자로서 상속을 받을 가능성. 시지에 양이 있으면 자식이 양자 가능성. 이것도 이제 요즘 세상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양지는 안정을 바란다.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뭐 양지까지 오면서 끝트리까지 와가면서는 대강 이제 말만 들어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해가 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한번 정리를 딱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12운성의 상호작용,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대방이 네가 사면은 생이면 나는 사고, 네가 여기면 나는 병이고, 네가 직장 취직하면 나는 지금 퇴직해갖고 삐리삐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상대 전부 다 대응하는 거 됐어요. 대응하는 거. 록하고 왕하고 대응하고 있고, 묘하고 양하고 서로 지지를 바꿔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절하고 태하고 갖고 있는데, 어차피 록왕은 바꾸나 몇이나 엎어치나, 묘양도 몇이나 엎어치나, 힘이 절태도 몇이나 엎어치나,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개별로 봐줘야 돼요, 이것은. 근데 왜 여기서는 남은 생이고 나는 사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사주품인데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는데, 간목 생지가 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인데 나는 생지야. 근데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올해 이제 이렇게 보면 더욱더 한방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갑진이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일간이. 근데 올해 해년이 들어와. 해년이 들어오면 자기는 생지가 들어오잖아요, 올해가. 근데 을목 입장에서는 사지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지가. 그러면 상대방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인성적이고 뭐니고 그건 다 나발이 그냥 별개 문제로 치고, 어떤 둘이 경쟁 상대랄지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 그러니까 나가 상대를 제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제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확장시키면은 뭔 얘기가 되냐면은, 올해 이제 만약에 갑목이에요. 이 사람이 갑진 일주야. 근데 올해 미년이 들어와요. 미년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 입장에서는 묘가 들어오잖아요. 을목 입장에서는 양지가 들어오잖아요. 양지, 천살이. 근데 이것도 강하잖아요. 응? 오화가 생지니까.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자기 묘지가 들어오는데 여기 입장에서는 양지가 들어오니까 을목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간목 입장에서 자기랑 가보는데 여기는 을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짝짝꿍 만났을 때 나는 니를 도와주고 니는 나를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를 하고 살아야 된다. 너는 어디 가서 놈하고 싸우지 말고 남 잘되기 날 반되게 도와주면은 그놈이 너도 너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 이제 사주를 풀어가는데 이제 그 참고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 부분을 시커멓게 해놓은 부분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우기에 보면은 파란 거 내가 생일 때 밑에는 이제 내가는 사고, 우기에 을목은 내가 살 때, 내가 생일 때 네가 사고, 뭐 이건 얘기잖아요. 지금 이걸 다 이렇게 딱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무슨 이것 갖고 뭐 이제 하나씩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나갔습니까? 뭐겠습니까? 이제 학원생들을 해서 옛날 같으라면 이것 갖고 또 깔아 해서 이 한 장 갖고 막 해갖고 이제 하루 이제 일주일 강의예요, 이게. 하루 강의. 그럼 학원비만 뒤지는 거예요. 그래도 학생들은 막 선생님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막 하니까 뭐 막 배운 것 같아. 간단하니. 이렇게 표 한 장 치고 이런 관계니까 사주 상황에서 참고하시라고. 그러면서 사주 풀면서 이렇게 하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강의를 1시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까지 12운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 12운성에 대해서 정확하니 꿰려면은 처음에 강의했던 거 1, 2, 3강에 대해서 정확하니 인지하고 나면은 그 다음 강의부터는 뭐 2배속으로 쫙 껌 씹으면서 들어도 관념이 다 정리된다. 여기서는 12자만 외워라. 그 나머지는 관념으로 다 느낌으로 정리가 돼야지 통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하면서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아요.